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00회 특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오늘은 500회인데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뭔가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드리려고 했으나 좀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민하다가 민원연 패러디 극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언론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민원연 활동가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약간의 패러디, 과장은 아주 많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살벌하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좀 과장돼 있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정말 1회부터 500회까지 들으셨던 저희의 애청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흐뭇해서 계속 이렇게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지금 며칠 전에 뉴스공장 듣고 넘어오신 분들은 얘네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웃자고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 500회 특집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욱입니다. 네, 엄지혜 활동가입니다. 김대환 활동가입니다. 몸풀기 칼럼 다시 읽기. 다음 내용은 2017년 4월 13일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오늘 주가는 폭락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물 등을 사재기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상식량 사재기로 식료품 가게는 동이 났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등을 사려는 사재기 열풍으로 손님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즉석 국수, 샘물 등과 같은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들을 마구 사들이는 소동이 벌어져 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았다.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지만 아직 문재인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 내각도 마찬가지. 새 정부 내각이 출범하려면 2-3달은 더 걸릴 터였다. 광화문 집무실도 완공되지 않아 문재인은 청와대를 임시 집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통보를 하겠지요. 김관진은 딱 잘났다.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문재인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한 달 전 시리아 폭격 때는 미국이 한국에 알려줬다. 김관진은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20여 분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 나 때문이란 말이지요. 좌파 대통령이라서. 간신히 38%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안철수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그에겐 1등 공신인 셈이다. 하지만 취임 일주일이 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한 터다. 애초 며칠 전 취임사에 남북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런 말들이 트럼프를 자극했을 수 있다. 나는 빼고 싶었는데 참모들이 우기는 통에 나는 왜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할까? 혼잣말을 되뇌며 문재인은 절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고 정말 북폭을? 가능성은 0.00001%지만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다. 문재인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북폭이 이루어지면 즉시 북한의 장사정포가 남한을 향해 불을 뿜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진은 단호했다. 즉각 대응사격, 지휘부까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게 연평도 사태 이후 군의 지침입니다. 문재인은 그럴 순 없죠. 대응사격은 자제해야 해요. 김관진은 즉시 사표를 던졌다. 군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집단, 그 만에 하나의 순간에 침묵하라고 하면 존재의 의의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도 동조했다. 나라는 절체절명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문재인의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었다. 누군지도 모를 상대를 향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상상이다. 하필 왜 문재인이냐고? 그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서다. 4월 전쟁설이 돌 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급하다. 문재인도 위급함을 안다. 요즘 들어 평소 소신을 조금 굽히고 안보로 한 발짝 우클릭했다. 하지만 그 우클릭이라는 게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정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한가한 대책일 뿐이다. 안철수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햇볕 정책의 신도 박지원을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필 절체절명의 한반도에 문재인과 안철수, 안보 신뢰 자산이 가장 부족한 두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판이다. 남은 한 달,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술이한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보라. 그걸 보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뽑을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은 묻고 알아야 한다. 이번 투표야말로 정말 국가 존망이 내 손에 달린 것일 수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 만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인 군축과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고 올가을에 평양에서 4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백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가 유민지입니다. 다음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민원연의 실제와 같을 수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막말과 편파보도까지 대놓고 내놓은 언론이 기계적 중립 앞에서도 부끄러워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진실을 전하는 언론만 남고 그 진실을 저주하는 모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언론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광화문 촛불 집회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막말과 편파 보도를 하던 언론이 기계적 중립 앞에서도 부끄러워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진실을 전하는 언론만 남고 그 진실을 저주하는 모든 껍데기는 가라.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일입니다. 팟캐스트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윤오용 작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하여 만든 것입니다. 민원연의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편집하던 아재. 벌써 1년 전이다. 내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점심 전에 이미 녹음을 끝냈는데 오후가 다 지나가도록 팟캐스트가 업로드가 안 됐다. 사무실 한켠에 편집을 하던 아재가 앉아 있었다. 녹음할 때 편집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말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집이 너무 느린 것 같았다. 좀 빨리 해줄 수 없습니까? 했더니 1시간 반짜리 녹음분을 어찌 아무렇게나 올리겠소. 못하거든 다른 데 가우. 대단히 묵뚝뚝한 아재였다. 빨리 해달라 하지도 못하고 잘해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편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자르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음성 파일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자르고 있었다. 이제 다 됐으니 그냥 업로드 해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퇴근 시간이 빠듯해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초조할 지경이었다. 더 자르지 않아도 좋으니 그만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자를 만큼 잘라야 완성이 되지. 그냥 대화가 재촉한다고 방송이 되나? 한다. 참, 나도 기가 막혀서 처장이 좋다는데 뭘 더 자른다는 말이요. 아재, 외고집이시구먼. 차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재는 퉁명스럽게 다른 데 가서 자루. 난 안 자르겠어. 하고 내뱉는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편집해 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방송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자르다가 놓치면 되나? 좀 누그러진 말씨다. 이번에는 자르던 음성 파일을 다른 트랙에다 이리저리 놓고 태연스럽게 유튜브에서 음악을 고르고 있지 않는가? 나도 그만 지쳐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야 말과 음악을 들고 이리저리 붙여보더니 다 됐다고 업로드한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방송이다.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따위로 편집을 해가지고 방송이 될 턱이 없다. 처장 본의가 아니고 제 본의다. 그래가지고 업로드만 늦어지고 순위만 떨어진다. 도덕도 모르고 불친절하고 묵뚝뚝한 아재다. 생각할수록 화증이 났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아재는 태연히 허리를 펴고 사무실 정문을 바라보고 섰다. 그때 바라보고 섰는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칼퇴하는 활동가다워 보였다. 칼퇴라 그런지 부드러워진 눈매와 편안한 모습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 아재에 대한 멸시와 증오도 감쇄된 셈이다. 여기저기서 팟캐스트를 들으라고 틀어놨더니 사람들은 꽤 괜찮다고 야단이다. 그저 그런 막말 팟캐스트 듣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에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팟캐스트라고 욕을 너무 하면 듣기도 힘들고 금방 질리고 너무 근엄하게 하면 내용 자체가 어려워 핵노잼이 되어 잠이 오기 쉽단다.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아재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팟캐스트는 욕도 하고 편집도 않는 날것의 느낌이 있었다. 정규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마구 하는 자유로운 그런 맛이 있었다. 그러나 요새 팟캐스트는 청취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반응하지 않아 구독자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정규 방송은 팟캐스트에 올리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자본력과 인력 그리고 스테이션 파워로 무장한 방송들도 팟캐스트에 진출하면서 청취자들의 수준도 높아졌다. 내용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질도 중요해졌다. 이제는 전문 작가와 PD의 유명인 출연까지 음악 작업과 다양한 중간 광고에도 신경 쓰는 제작자들도 많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도 그렇다. 이명박근혜 시절 기존 지상파와 종편 대신 팟캐스트로 주로 시사방송을 소비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해결한다. 시각을 자극하는 콘텐츠, 재미있는 자막,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 유저들을 유튜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은 제작자를 춤추게 하고 있어 유튜버라는 직업도 만들어냈다.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상륙한 넷플릭스는 또 어떠한가? 유명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영상 플랫폼이라니. 팟캐스트 제작자들은 엄혹한 시절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우리만의 소리를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아름다운 방송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팟캐스트를 만들어냈다. 미디어 탈곡기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어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재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따위로 해서 무슨 PD를 해먹는담 하던 말은 그런 아재가 나 같은 사람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팟캐스트가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어졌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그 아재를 찾아가서 추탕에 탁주라도 대접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에 출근하는 길로 그 아재를 찾았다. 그러나 그 아재가 앉았던 자리에 아재는 있지 아니했다. 독감이란다. 나는 그 아재가 앉았던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허전하고 서운했다. 내 마음은 사과드릴 길이 없어 안타까웠다. 맞은편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옥상을 바라보았다. 푸른 항공에 날아갈 듯한 옥상 끝에서 흰 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 그때 그 아재가 저 구름을 보고 있었구나.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우연히 옥상 끝에 구름을 바라보며 아재의 거룩한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민주언론 시민의 힘으로 라는 구호가 새어나왔다.
오늘 녹음실 안에 들어갔더니 아재의 대타가 대신 녹음실에 앉아 있었다. 전에 녹음할 때 일부러 출연자들 기분을 업시키려고 녹음 전에 아재가 헛소리하던 생각이 난다. 헛소리도 안 들어본 지 5일째다. 아재가 편집이 힘들어 한숨 쉬면서 팟캐스트 편집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발음이 안 좋은 활동가들이 아나운싱 학원을 다녀야 한다느니 하던 그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다. 문득 그 아재의 모습이 떠오른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패러디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원연 활동가들의 현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보고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조중동과 종편은 남의 나라. 활동가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보고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의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후원 봉투를 받아 모니터를 끼고 이상한 언론의 헛소리를 깔아간다. 생각해보면 언론들 하나 둘 죄다 마시가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민원연에 오게 된 것일까. 활동가는 살기 어렵다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조중동과 종편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두운 언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민원연.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쉽게 쓰여진 보고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조중동과 종편은 남의 나라. 활동가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보고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후원 봉투를 받아 모니터를 끼고 이상한 언론에 헛소리를 깔아간다. 생각해보면 언론들 하나 둘 죄다 마시가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민원연에 오게 된 것일까. 활동가는 살기 어려운데 가짜뉴스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조중동과 종편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두운 언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민원연.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방송 모니터를 담당하고 있는 임동준 활동가입니다. 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김원경입니다. 다음 내용은 피천득 작가의 은전 한잎을 패러디해 만든 것입니다. 민원연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민원연에서 본 일이다. 어떤 활동가 하나가 이봉우 팀장에게 가서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황송하지만 이 보고서가 못 쓰는 것이 아닌지 좀 보아주십시오.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이 팀장의 입을 쳐다본다. 이 팀장은 활동가를 물끄러미 내려보다가 보고서를 읽어보고 좋소 하고 내어준다. 그는 좋소라는 말에 기쁜 얼굴로 보고서를 받아서 가슴 깊이 집어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그는 뒤를 자꾸 돌아보며 얼마를 가더니 김원경 처장을 찾아 들어갔다. 품속에 손을 넣고 한참 꾸물거리다가 그 보고서를 내어놓으며 이것이 정말 발표될 수 있는 보고서일까? 하고 묻는다. 처장도 호기심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 보고서 어느 사이트에서 베꼈소? 활동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주었다는 말이오? 어떤 언론인이 이렇게 조등등을 비판할 수 있답니까? 언론사는 달라도 기자들끼리 친한 거 모르십니까? 어서 도로 주십시오. 활동가는 손을 내밀었다. 처장 사람은 웃으면서 줬소 하고 던져주었다. 그는 얼른 집어서 가슴에 품고 황망이 달아난다. 뒤를 흘끔흘끔 돌아다 보며 얼마를 허덕이며 달아나더니 벼란간 우뚝 선다. 서서 그 보고서가 진짜 올라갔나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거친 보고서 제목과 사진이 비로소 홈페이지에 올라갔음을 확인할 때 그는 다시 웃는다. 그리고 또 얼마를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 으슥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핸드폰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열중해 있었는지 이정일 PD가 가까이 선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하고 이 PD는 물었다. 그는 이 PD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미디어 탈곡기에서 편집하지 않겠소. 하고 이 PD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이 PD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미디어 오늘에서 베낀 것이 아닙니다. PD저널에서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활동가에게 힌트를 줍니까? 미디어스와 고발뉴스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양적 분석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언론을 보고 손으로 숫자를 세가며 양적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숫자와 글자로 보고서 초안을 추리고 처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처장님과 상의를 이렇게 6번을 하여 겨우 제 이름 들어간 귀한 대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얻느라고 일주일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이 PD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보고서를 만들었단 말이오? 그것으로 무얼 하려?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보고서 그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환 활동가입니다. 다음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민원연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원연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탈퇴보단 일시후원 정지, 그 선택지를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부담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민원연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민원연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탈퇴보단 일시후원정지. 그 선택지를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부담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민원연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오늘 출연은 김원경, 이봉우, 김세호, 유민지, 이정일, 김두한, 엄재희, 임동준. 극본, 연출, 편집, 효과, 업로드 모두 이정일 PD가 혼자 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500개 특집 패러디 극장 여기에서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특징 하나, 일을 길게 뺀다. 조사를 굉장히 길게 뺀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셨지요? 지금 너무 나 때문이란 말이지요. 지금 반통이라서 참모들이 무슨 통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잠깐만요. 단어 바꿀게요. 네. 노인 그 돈을 너무 노골적인가? 차장님께서 표독스럽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다시 하셔야겠네요. 네. 연습할 땐 잘하셨네. 길바닥에서 주웠다는 말이냐? 해줘. 안 쓸 것 같은데? 아니 쓸게요. 드디어 다 했어?